안녕하세요, 터미네이터TV입니다. 요즘에 영상을 자주 못 찍고 있는데 요즘 회사 다니면서 아침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좀 딸리네요. 좀 적은 기간 갖고 체력이 되는 대로 좀 자주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연봉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신입 초봉 연봉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현상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조만간 이제 몇 년 안에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두나무, CJ 올리브영 이런 회사들이 성과급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기존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이 좀 현타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특정 직군에 한해서 성과급만 8천만 원 이상 줬다고 하고요. 두나무 같은 경우도 1억, 많게는 2억까지 이렇게 성과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연봉 그 상한제가 풀리면서 실적도 되게 잘 나오면서 연봉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한 1억 정도 성과금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또 인터넷에 찾아서 어떤 부분은 이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미래 예측치를 보면은 정말 연봉이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의 평균 연봉 중위값이 한 3천 초반대라고 해요. 한 3,300 정도를 추정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하이닉스가 이제 초봉 기준으로 거의 3억 이상을 받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이 한 20조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성과를 내고 성과금을 한 1억 정도 받았으니까 내년에 한 72조를 번다고 하고, 또 이제 27년에는 78조 정도를 그 영업이익으로 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성과급 기준 10%를 적용을 하면은 1인당 3억 1천, 후년에는 3억 4천을 오로지 성과금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평균 사회초년생들의 그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금으로만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사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할 때, 이제 한창 취업 준비를 할 때가 2015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압승이었습니다. 초봉을 한 6천 정도 받았던 걸로 알거든요. 평균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연봉이 한 3천 정도 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심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 최대 한 2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정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의 능력을 따지면은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와 저의 이제 지능 차이, 그리고 성과 차이 이런 보면은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억 배 정도 난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지만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좀 못하거나 또 월급 루팡인 사람을 비교하면 성과 차이가 한 100배, 1000배 가까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연봉을 100배, 1000배 이렇게 차이 나게 줄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직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10몇 퍼센트, 성과에 따라서 많게는 50%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과에 따른 그런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준다고 하면은 또 동기부여가 더 되거든요. 직원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하게 돼서 사업이 더 잘 되고 그 회사가 더 성장하게 되면은 그것도 회사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못하는 사람은 거의 박봉을 주던가 자르던가 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연봉을 많이 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 문제뿐만 아닌 사회적 합의나 또 국가에 대한 그런 법적인 것이나 사법체계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도 있고, 그거에 더 미만하는 금액을 주면은 이제 기업은 또 문제가 되죠. 자체적으로 연봉을 크게 상승하면은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법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주다가 안 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갑자기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평균 연봉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좀 이제 획일화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이제는 연봉이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사태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저는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바로 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기업이 적은 돈을 주고 이제 직원들을 이용해 먹으려 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정보도 너무 많고, 그런 정보에 의해서
그 직원 이동, 쏠림 이런 게 발생을 하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이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 반도체가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끌어들이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직원들이 뭐 중국으로 이제 팔려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연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차라리 이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귀한 인재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돈이란 것이 어느 정도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것도 돈이 쏠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좀 더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몰리고 가치 없는 것은 가차없이 떨어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 평균은 많이 오르지만 뭐 코스피, 나스닥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실태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고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있거나 손실을 보는 사람은 이제 돈의 가치 절하로 인해서 많이 가난해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돈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는 그런 사태가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소득도 어디에 돈을 넣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거에는 대기업에 있으면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급등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3배씩 오르고 그런 실적이죠. 앞으로는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저는 비트코인도 이 가치가 좀 인정을 받는 날에는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진심인 사람들은 그 찍히는 원화나 뭐 달러 가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쏠림을 이제 야기시키는 데는 그 또 가격만 한 것이 없거든요. 저는 그것도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